김규리의 퐁당퐁당. 김규리의 퐁당퐁당. 알고 계셨어요? 오늘이 초복이라고 합니다. 원래 초복이면 여름의 한가운데인데 글쎄요, 뭔가 분위기가 좀 안 나지 않나요? 그렇게 덥지도 않고 날씨도 좀 우중충하고.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여름이 여름다워야 한다고. 더울 땐 덥고 비가 올 땐 비가 와야 탈이 없다고 말이에요. 솔직히 덥지도 않고 비도 별로 없는 이런 여름은 활동하긴 좀 편하긴 한데요. 어딘가엔 분명 이런 날씨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마냥 좋지만은 않네요. 여기는 TBS FM 김규리의 퐁당퐁당입니다. 오늘이 그 여름에서 가장 더운 날의 시작인 왜 초복, 중복, 말복에서 그 초복의 시작이잖아요. 오늘 초복날이잖아요. 이제 올여름 근데 너무 안 덥지 않나요? 어제 비가 와서 그런가? 그래도 초복쯤 되면 아침부터 아우 더워 소리가 좀 남아주는 게 정상인데 이건 뭐 덥기는커녕 너무 선선하고요. 날씨도 우중충한 게 진짜 초복 분위기가 영 안 납니다. 안 나네요. 네. 이런 날엔 좀 해도 짱짱하게 떠 있어야 땀 뻘뻘 흘려가면서 삼계탕 먹는 맛도 날 텐데. 그쵸? 네. 그래도 초복인데 어떻게 다들 아침은 든든하게 챙겨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다들 뭐 드시고 나오셨나요? 오늘 금요일인데 초복 기념 삼계탕 약속들 좀 잡으셨나요? 저는 어제 집에 돌아가서 그 삼계탕을 시켜 먹었어요. 요즘에는 어플로 주문 잘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길래 뭐 하기가 좀 그래서 시켜 먹었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언니가 새벽에 삼계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놨던 거를 남동생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거를 이렇게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모습 보고선 언니가 새벽에 만든 걸 알았습니다. 인제 방송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은 그걸 먹어야죠. 우리 퐁당 가족들은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되게 궁금해요. 오늘은 또 어디서 뭘 하고 계신지, 컨디션은 좀 어떠신지 안부 인사 좀 나눠 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당연히 선물 쏘겠습니다. 김규리의 퐁당퐁당 건너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번호 샵 0951, 샵 0951.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TBS 앱과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앱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재한님께서 올 여름 가물어서 비가 더 왔으면 좋겠구만요. 김포농부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비가 아주 강원도 쪽은 좀 많이 왔던 것 같고, 네, 다른 곳은 생각보다 좀 일찍 비가 그쳤죠. 비가 어제 비는 모르겠어요. 그냥 좀 반가운 비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어젠 좀 반가운 비였는데 좀 더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일찍 그쳐서 아쉬웠습니다. 송곳님께서는요. 오늘 닭 사러 갑니다. 아줌마에게 초복은 닭 사다가 요리하는 날. 아주머니들께서는 초복은 닭 사다가 요리하는 날이시래요. 네. 오드리 햇반님께서는요. 선선한 아침 초복답지 않네요. 저희는 어제 저녁에 미리 삼계탕 먹었어요. 네. 미리 삼계탕 드셨다고 합니다. 존재의 이유님께서는요. 친구가 초복이라고 삼계탕 사준다고 하더니 남친이 갑자기 만나자고 한다고 약속을 취소하자고 하네요. 나랑 한 약속이 선약인데 우정보다 사랑을 택한 친구 때문에 덥네요. 솔로의 서름 흑. 어째요.
그냥 저처럼 이렇게 그럴 때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조용히 어플을 켜서 시켜서 드세요. 저희 작가님은요, 어제 부모님이 어머니께서 그 생닭을 주시면서 생닭을 주셨대요. 그래 가지고 집에서 삼계탕을 해서 혼자 이렇게 끓여 놓고선 누워서 삼계탕이 만들어지는 냄새를 맡다가 왠지 따뜻하고 그 뭔가 이렇게 푸근하고 그런 느낌을 받아서 눈물이 한 줄 흘렀다고 하더라고요. 네. 토드 김 님께서는 "좋은 언니다. 적어도 친언니는 아닌 듯." 아, 아까 전에 저희 언니 얘기했더니 네, 보내 주셨네요. 아니에요. 저희 언니가 그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언니가 어제 "너 그렇게 내 뒷담화 까고 다닌다면서." 그랬었는데, 아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언니가 본인이 엄마인 줄 아세요. 그래서 마치 그 엄마가 딸을 챙겨주듯이 언니가 저를, 가족들을 그렇게 챙기고 다녀요. 안쓰럽죠. 그리고 참 고맙고. 눈누난냥 님께서는요. "아휴, 세상의 모든 언니들이란 따뜻하네요."라고 해 주셨습니다. 언니가 이 방송 들어야 될 텐데. 네. 3089 님께서는요. "나이 앞자리 숫자가 5로 바뀌면서 거울 보는 게 싫어졌어요. 자글자글 푸석푸석한 얼굴에 자꾸 회행해져 가는 정수리에 거침없이 올라오는 흰머리. 아침부터 거울 보며 우울 모드로 변해버린 저를 보며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흔적 열정이라 애써 위로를 해봅니다. 오늘이 결혼 22주년인데요. 멀리 있는 신랑님 덕분에 혼자 더 우울해지는 날이네요.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달달해지는 노래가 필요합니다."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MJ 통상 스페셜 빈에서 원두커피 티백 세트를, 선크림의 명가 에클라드에서 선크림을, 층간소음 해결사 파크론에서 파크론 버블업 놀이방 매트를, 프리미엄 생수 다미수에서 생수를, 휘발유 경유 LPG까지 새 차처럼 쌩쌩하게 불수원샷이 엔진 관용품 세트를, 시끄러운 코골이엔 특허 기술이 적용된 코어덴트를, 배우 이다희와 함께하는 스키니랩에서 가벼워지는 시서스 다이어트 제품을, 한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문제는 골반 바디로직에서 골반 교정 타이즈를, 탈모 케어 전문 업체 나요에서 탈모 샴푸, 탈모 토닉과 탈모 브러쉬를, 정직한 세상 정직한 저울 한국 A&D 전자저울에서 디지털 체중계를, 건강한 기운 CJ 한뿌리에서 구중구포 흑삼 세트를 드립니다. 네,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언니는 한 분이 아니라 3명이에요. 언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의 창고는 엄청나게 넓고 깊습니다. 언니들 중에 셋 중에 누군가는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또. 5825 님께서 "귤디님, 오늘 회사에서 전복과 삼겹살로 점심에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두근두근. 벌써부터 침샘 폭발입니다. 귤디님도 초대해 드릴까요?" 저도 약속 있어요. 저 고양이하고 같이 놀아줘야 돼요. 그 4935 님께서 "오늘 초복이자 울 손자 2번째 생일이에요. 울 손자 삼계탕도 해주고 케이크도 사줄 겸 어제 떡 해가지고 먼 길 왔네요. 울 손자 나윤건 2번째 생일 축하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자꾸 상호가족 틀어달라고 하는데." 네, 지금 라디오 듣고 있어요. 빨리 밥 먹고 일단 어린이집 보내야죠.
갔다 와서 "재미있게 놀자."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 상어 가족 그 샥 뚜뚜뚜뚜루 그거 말씀하시는가 봐요. 아이 너무 귀여워. 아유 인제 어린이집 보내야죠. "갔다 와서 재밌게 놀자." 하셨습니다. 0588 님께서는요. 복날이면 늘 사 먹기만 하던 삼계탕을 100년 손님인 사위가 온다는 말에 어제부터 인터넷 뒤지며 이 재료 저 재료 준비하고 오늘 닭 2마리 잡습니다. "장모 노릇도 쉽지 않네요." 라고 해 주셨습니다. 자두나라 님께서는요. "저는 조금 한가한 시간에 혼자 식당 가서 반계탕 먹으려고요. 혼자 반마리 먹으면서 네 바쁜 시간대 이용하기 죄송해서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어제 한 마리 시켜 가지고 반밖에 못 먹었어요. 혼자는 결국엔 반말인가요? 2211 님께서 "초복인데 그냥 넘길 수는 없고 아침에 계란 후라이 2개로 대신했습니다." 계란 후라이로 되겠어요. 아이 참. 네. 그래도 네. 즐거운 하루 그리고 든든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노키오 님께서 "동생이 먼저 결혼해 이쁜 딸까지 낳을 때까지 이쁜 딸 낳을 때까지 전 여전히 솔로인데요. 엄마는 주말에 동생 가족이 온다고 이런저런 음식을 장만하시면서 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을 시키시네요. 억울하면 너도 시집 가! 이러시는데 결혼을 혼자 하냐고요. 초복에 동생네 먹일 음식 장만하다 전 더위 먹겠어요. 아 이거 슬프다. 힘내세요. 아이 좋은 인연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김규리의 퐁당퐁당. 무슨 영화를 볼까 고민할 필요 없이 몇 번을 봐도 좋은 영화만 콕 집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엔 퐁당극장. 오늘도 문 활짝 열었고요. 제 옆에는 좋은 영화 속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 영화의 마법사 퐁당퐁당 공식 해리포터 김세훈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네. 어떻게 보내셨나요? 더워요. 더워요. 맞아요. 네. 오늘이 초복이에요. 그러니까요. 벌써 초복이면 진짜 여름인데 네. 네. 진짜 복날이 이렇게 빨리 왔네요. 네. 그래서 와. 좀 걱정입니다. 작년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네. 올해도 꽤 좀 무더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이제 초복이면 말복까지 한 달은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군요. 암담하네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암담한.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더위를 너무 좋아해서 진짜요? 네. 더위를 싫어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더위를 좋아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좀 따뜻한 거를 좋아해서 그래서 오히려 추운 거를 좀 찬바람 불 때 좀 힘들어하고 네. 해가 쨍하게 내리쬐면 나가서 좀 햇빛을 쬐고 그럽니다. 혹시 복날 되면 꼭 챙겨 먹는 그 김세훈 작가님의 복다림이라고 하죠? 네. 보양식 있으신가요? 뭐 닭이죠, 뭐. 다. 근데 이게 네. 막상 그냥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비 오는 날 되면 칼국수나 수제비나 뭐 막걸리나 파전을 먹어야 하는 것 같은 네. 강박. 뭐 삼겹살을 먹을 때는 꼭 소주를 먹어야 될 것만 네. 같은. 음. 소주를 먹지 않던 어릴 때는 삼겹살을 어떻게 먹었나 싶은. 네. 뭐 이런 약간 언젠가부터 그래야 될 것 같은 게 그냥 생기잖아요. 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복날에도 네. 제가 그걸 정말 좋아해서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네. 자연스럽게 그걸 먹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음. 웬만하면 백숙 같은 걸 먹으려고는 하죠. 네. 쉽지 않습니다. 네. 복날 즈음에 날 네. 더워지면 뭐 한 번쯤 먹어볼까 정도. 혹은 좀 허하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챙겨서 네. 드시는 음식이 그쵸. 백숙. 네. 그래서 닭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먹었던 먹었던 닭에 대한 닭에게 미안한 마음을 우리 담아 잠깐 묵념할까요?
하나, 그건- 둘, 셋. 그거 너무 가증스럽지 않나요? 아니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그래서 제가 약간 네. 그런 미안한 마음을 담아 마당을 나온 암탉을 소개할까 하다가 네. 그게 훨씬 더 가증스러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먹는 얘기하고서는 암탉을. 네. 네, 그건 약간 좀 악어의 눈물 같은 네. 선택인 것 너무 같아서 무서웠어요. 예. 어쨌든 상상을 하니까. 하지만 뭔가 영화 속에서 닭을 계속 먹었던 영화 한 편을 음. 떠올려 봤고 그래서 네. 오늘 이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아. 네. 그럼 오늘도 힌트송 있나요? 힌트송을 이걸 골랐는데 이게 네. 힌트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제가 듣고 싶은 곡이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음. 마이클 잭슨의 네. 블랙 or 화이트라는 곡을 되게 힌트송으로 오랜만이에요. 골랐는데요. 네. 예, 블랙 or 화이트는 네, 백 아니면 흑이잖아요. 네. 예. 이걸 굳이 힌트송으로 하려면 블랙 오화가 아니라 블랙 앤드 앤드. 화이트가 되는 게 맞는데 예. 오늘의 영화는 네. 흑과 백이 공존하는 네. 네, 영화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흑인과 백인이 함께 출연한 영화이고 올해 개봉한 작품이고 올해. 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아주 큰 상을 받은 네, 작품입니다. 이 벌써 정도 많은 힌트. 분들이 네. 아실 것 같은데. 그 영화에 나오는 노래는 아니지만 네. 네, 제목이 블랙 오 or 화이트라는 이유로 고른 자, 오늘 힌트송 네. 마이클 잭슨의 블랙 or 화이트. 네, 김규리의 퐁당퐁당. 네, 김세현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정답 말씀해 주세요. 영화 제목은 방금 들려드린 히트송, 그 힌트송의 제목은 블랙 오어 오어 화이트였는데 예, 영화 제목은 다른 색깔입니다. 그린북. 그린북. 그래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린이 들어가는 노래를 고를까 하다가 예, 그래도 혹시 그렇다면 그린이 들어가는 노래들 어떤 걸로 고민을 하고 계셨나요? 인사이드 린의 리틀 그린백인가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대중적인 곡이 아니라서 아니었어. 약간 제목 생각 안 나는데 그린 뭐 하여튼 이런 것도 있었고요. 예. 근데 어쨌든 그냥 마이클 잭슨 노래가 대중적이니까 네. 그걸로 힌트송을 드렸고 네. 맞히신 분 뭐 분이 충분히 있을 만한 힌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 받았어요. 음. 아카데미 시상식 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상을 3개를 받았고요. 나무조연상, 각본상 그리고 마지막에 작품상을 받은 작품이 그린북이라는 영화고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1월 9일 그러니까 올해 1월 9일 아카데미 시상식 전에 개봉했던 작품이고요. 네. 이걸 제가 오늘 고른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화에서 계속 치킨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의 치킨은 그냥 단지 주인공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네. 주인공들 간의 어떤 흔히 말하는 소통과 그 둘이 맺는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일종의 제3의 캐릭터처럼 영화 속에 치킨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복날에 예, 어차피 닭을 드실 거라면 어차피 닭을 먹어야 되는 날이라면 더위를 네. 쫓기 위해 닭을 먹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네. 전혀 만날 일이 없거나 친해질 일이 없던 사람들을 네. 친하게 만들어준 매개체로 닭이 쓰였던 영화 한 편을 본다면 내가 오늘 닭을 먹는 행위가 예, 치맥이 땡기네요. 상상 이상으로 사실은 어마어마한 행위일 수 있다. 이 나는- 먹는 치킨을 네. 먹는 게 내가 오늘 먹은 치킨 한 조각이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어떤 건 그렇게 엄청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과하게. 영화 한 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좀 네. 하고 싶어요. 후라이드를 좋아하시나요? 양념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언제나 반반입니다. 네. 저는 절대 하나만 먹으면 늘 그 다른 게 생각이 나서 맞아요. 언제나 저는 반반을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또 너무 많은 종류의 네. 치킨 스타일들이 나와서 내가 먹은 이 치킨이 네. 세상에 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게 바로 이 그린북의 네. 드러나지 않은 메시지라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고요. 드러나지 않는 메시지. 네, 제가 방금 후라이드 반 양념만 말씀드렸는데 그린북이야말로 웃음 반, 감동 반 정식 그런 반반의 구성을 갖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작품상을 받았겠죠. 네. 이야기를 짧게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드리면 네. 일단 이 영화의 각본상을 받은 각본가 중에는 닉 발레롱가라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계 미국인인데 닉 발레롱가라는 사람이 이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5살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닉이라는 이 작가가 5살 때 아빠한테 얘기를 하나 들은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냐면 토니 발레롱가라는 분이었는데 네. 이분이 이제 그 아버지께서 겪은 어떤 그
특이한 경험에 대해서 5살짜리 아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게 뭐냐면 아빠가 아주 유명한 흑인 뮤지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그 사람을 태우고 미국 남부 투어를 다녀왔다. 그때 정말 위험한 일도 많았고 재밌는 일도 많았고 근데 그러니까 아빠는 그 아저씨와 함께 그 긴 여정을 함께한 뒤에 그 아저씨랑 둘도 없는 친구가 됐어 라는 얘기를 이제 애가 5살 때 해준 거죠. 네. 그 얘기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 아이가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네. 나중에 1964년에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거든요. 네. 오랜 세월이 지나 본인 일종의 필생의 작품이 된 거죠. 네. 자신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네. 써서 만든 영화가 그린북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실존 인물이고요. 돈 셜리라고 하는 1960년대 당시에 정말 천재 소리를 들었던 유명한 흑인 뮤지션, 이제 클래식 피아니스트죠. 피아니스트 돈 셜리가 실제로 미국 남부로 투어를 떠날 때 함께 동행했던 토니 발레론가와 돈 셜리라는 흑인 뮤지션 간의 어떤 우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1960년대라는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영화로 떠올려 보면 히든 피겨스라는 작품의 배경이 네네. 그 시절이고 셀마라고 하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끈 행진을 그린 셀마라는 작품도 배경이 그때거든요. 네. 그 영화에서 본 그때를 생각해 보면 특히 당시의 미국 남부에서는 흑인과 함께 같은 화장실을 쓰지도 않았고 버스를 타면 흑인의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었고 길거리 음수대만 해도 흑인 백인 음수대가 분리되어 있을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인종차별이 심했고 그런 미국 남부 한복판을 흑인 뮤지션이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는데 그 위험천만한 여정을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동행해 준 사람이 바로 백인이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그린북의 이제 실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 제목이 왜 그린북인가 궁금해하실 텐데 네. 영화 시작하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정도의 시대 배경이었기 때문에 미국을 여행하는 흑인들을 위한 안내 책자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흑인들은 사실 숙소도 따로 존재했고 흑인들만 갈 수 있는 식당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네. 흑인들만을 위한 여행 가이드 책자의 이름이 그린북이었대요. 동선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그린북. 그러니까 영화 속의 두 주인공 백인과 흑인이 함께 동행을 하지만 잠을 잘 때는 다른 숙소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은 같은 숙소에도 잘 수도 없었던 시절인 거죠. 그러면 토니 발레론가는 돈 셜리를 그 숙소에다 내려주고 운전기사니까 자기네 근처에 또 다른 숙소에 숙소로 가서 가서 그런 식으로 여행을 함께 했던 거고 그 두 사람이 함께 했던 8주 동안의 여정을 그린 영화가 그린북이라는 작품인데 자 여기서 왜 치킨이 나오냐면 네. 이게 이제 사실 치킨이라는 게 후라이드 치킨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흑인들의 음식으로 오랫동안 그 인식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상품화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치킨 브랜드의 그 음식이거든요. 네. 하얀 수염이 있는 그 아저씨요. 네, 할아버지. 네. 근데 영화 속에서 이 백인이죠. 톤이라는 남자는 치킨을 정말 좋아해요. 네, 근데 이 흑인 아티스트인 돈 셜리는 약간 그런 생각이 강한 거죠. 본인이 전형적인 흑인으로 좀 비치고 싶지 않은 것이고 본인은 흑인이긴 하지만 사실은 백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자리에 사실 오르고 싶은 욕망이 있고 백인들과 동등하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해요. 네. 근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흑인들이 좋아하는 거를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프라이드 치킨도 일부러 안 먹고 심지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둘 사이 어색한 동거. 그냥 이 흑인 아티스트가 운전기사를 모집한다고 그래서 톤이라는 남자가 어쩌다 합류한 거거든요. 네. 근데 계속 이게 운전을 하면 몇 시간씩 운전을 하는 좁은 차 안에 단둘이 있잖아요. 네. 그 어떤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 게 치킨이에요. 계속해서 토니는 끝도 없이 치킨을 먹고 네. 이 흑인 아티스트 이 돈 셜리에게 치킨 하나만 먹어보라고 계속 권하고 이 돈 셜리는 하나 그런 거 안 먹는다고 하지만 나중에 가면 억지로 한 입을 먹어보는데 너무 맛있어. 이 맛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둘 사이 벽을 허무는 매개가 바로 이 치킨으로 등장을 해서 이상하게 뭔가 치킨 하면은 저는
맥주보다 그린북이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치킨하면 맥주와 함께 그린북이 떠오르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치킨을 먼저 시켜가지고 네, 치킨이 그 도착을 하면 네. 그 치킨을 먹으면서 이 영화를 보면 참 좋겠네요. 최고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최근에 아카데미 작품상 경향이 꽤 좀 무겁고 진지한 영화에게 상을 많이 줬었거든요. 네. 근데 이 그린북이라는 작품은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아카데미가 좋아했던 스타일의 영화예요. 굉장히 대중적이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웃음 반, 감동 반, 네, 양준 반, 후라이드 반처럼 네. 정말 대중적으로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모여서 보기에도 정말 부담 없는 작품이고 제가 가끔 이제 뭐 상업 영화와 예술 영화의 구분이 뭐냐 물어보면 구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가 그냥 가끔 이게 비유를 할 때는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예술 영화는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이고 상업 영화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표현을 가끔 하거든요. 그게 정확히 구분되진 않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히 구분되진 않지만 때로 예술 영화는 우리가 꼭 보고 싶진 않아도 감독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일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상업 영화라는 건 만든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객이 보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상업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린북이라는 작품은 60년대 당시에 흑인과 백인 사이에 이러한 어떤 진솔한 우정을 나눈 케이스가 얼마나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네. 하지만 그 기적 같은 우정이 어쨌든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시대에 다시 한번 미국에서 인종 갈등이 한참 심해질 무렵에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낸 거죠. 그래서 네. 흑인과 백인이 피부색을 초월해서 치킨을 매개로 네.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게 풀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그린북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네. 근데 물론 이제 좀 뒷얘기는 좀 약간 시끌시끌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토니의 아들이 쓴 시나리오잖아요. 네. 근데 함께 동행을 한 그 흑인 아티스트 돈 셜리의 유족들은 또 이 그렇게 영화가 생각하지 사실과 않는다는 다르다라고 거예요. 이제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네네. 아무래도 이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버지 중심으로 쓰잖아요. 네. 자기 아버지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 아버지의 시선에서 바라본 어떤 그 8주간의 여정을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흑인 아티스트인 돈 셜리의 그 지인들은 그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주인공은 이 사람인데 이 네. 사람이 조연처럼 밀려나고 토니의 역할이 과장되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보는 시각에 따라 비중이 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뭐 그럴 수 있죠. 백인 위주 백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비판도 그렇군요. 물론 아카데미 시상식 당시에도 나왔었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네.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풀어낸 잘 만든 대중 상업 영화다. 네. 치킨 땡기는 영화다. 치킨을 먹을 때 우리 그렇게 먹잖아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먹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냥 선입견 없이 네네. 이 영화를 봐주시면 참 네. 충분히 즐겁게 영화를 네. 관람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영화 그린북 만나봤는데 그래서 골라온 오늘의 두 번째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이 그린북 예고편에 쓰였던 곡이고요. 네, 샘 스미스의 Pray라고 하는 플레이. 곡. 네. 샘 스미스니까요. 네. 언제 들어도 좋죠. 네. 그래서 이 곡을 두 번째 곡으로 골랐습니다. 네. 자, 이 곡 들려드리면서 김세훈 작가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작가님, 다음 주에 봬요. 네, 고맙습니다. 네, 샘 스미스의 프레이 함께 들으셨습니다. 8898님께서 방송 들으시고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참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치킨을 먹어야겠네요. 아이 배고파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치킨이 생각나는 영화였습니다. 그린북 만나봤습니다. 0105님께서 저희 부부는 식당을 합니다. 부대찌개 장사를 하는데요. 시작한 지 석 달째인데 7월이 되면서 장사가 잘 안 되네요. 더군다나 오늘은 초복이라 장사가 더더욱 안 될 텐데 출근 전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녁 분위기 봐서 일찍 마치고 부모님 모시고 몸보신이나 시켜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 더위 잘 이겨내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초복에 꼭 치킨, 뭐 삼계탕 뭐 이런 것만 먹으라는 법 없잖아요.
보글보글 이렇게 막 끓여내서 막 그 칼칼한 부대찌개 있잖아요. 그 안에는 정말 너무 먹을 게 많잖아요. 너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삼계탕 집에 사람들이 아마도 너무너무 많을 텐데 이럴 때 부대찌개 추천해 드립니다. 후식으로 이것도 좋겠네요. 8472 님의 신청곡입니다. 악동 뮤지션의 콩떡빙수. 네, 김미경 님께서 어제 재래시장 가니까 전복이 7마리에 10,000원이더라고요. 응? 너무 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냉큼 사왔어요. 저녁에 삼계탕에 같이 넣고 끓일 거예요. 오늘은 날씨가 많이 덥지 않아 더 좋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와, 전복 들어간 삼계탕. 듣기만 해도 정말 건강하고 맛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 7년 차 직장인이신데요. 갑갑한 마음에 연차내고 월요일부터 서울부터 부산까지 자전거로 국토 종주를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월요일 종주 시작부터 매일 문자를 보내셨는데 오늘에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2689님이신데요. 귤리님, 오늘은 사연이 소개가 되길 바라며 국토 종주 5일차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4박 5일 일정으로 끝이 드디어 보이네요. 지금은 낙동강하고 자전거 길을 따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